자,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셀트가 그죠? 아무튼 다행이에요. 다행이란 거는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어제 썸네일 주제가 변곡점. 그래서 금요일날은 어쨌든 주가가 무조건 살려야 된다. 양봉을 내야 된다. 그죠? 다행히 양봉을 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물론 뭐, 사실 아일리아의 유럽 성인 발표가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성인 나왔다고 그동안에, 그죠? 셀트가 뭐 한두 번 미국이든 유럽이든 국내든, 판매 성인 나온 게 아닌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중에 뭐 쭉 갔다가 밀렸지만 오히려 쭉 갔다가 밀리는 게 정상이고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은 이놈들이 조금 뭐랄까 당황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약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변곡점에서 하방이냐 상방이냐, 그죠? 그건데 어쨌든 오늘은 변곡점에서 상방으로 살려놨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오히려 더, 저는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부분의 추세가 좀 탄력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물론 뭐 다음 주에 다시 또 18만원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또 조금 더 끌고 가겠다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그나마 목숨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도와 또 뭐 검은머리에 이런 또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18만원대 이 박스권 하나는 크게 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은 오늘 주가가 오름으로써 눌림목에 다시 이제 그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위치에 갖다 놓은 거죠.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 눌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 주. 아무튼 2월달 주봉, 월봉. 자,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도. 자, 주봉상도 어쨌든 이제 2주 연속 양봉이긴 한데, 아무튼 20주 이평을 어쨌든 뭡니까? 그죠? 2주 연속 돌파해놨어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보합에 끝났거나 플러스 500원에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아니고 지금 이런 악조건 속에서 지금 또 기관들의 지속적인 뭐 한 달 반 뭐 올해 들어서 매도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18만 원을 크게 박스권 하단 밑으로 주가를 지는 못했다는 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검은머리가 안 판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으로서 자, 본 김에 월봉도 한번 볼게요. 자, 월봉도 어쨌든 지난달에 응봉이었지만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고 20개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에서 이제 오늘 사실은 조금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서 뭐 한 1, 200원 정도 아마 2, 300원 정도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똘똘 지금 단기, 중기, 장기 팽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종목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 있거든요. 역배열 대이격, 또 정배열 대이격. 그러니까 정배열 대이격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또, 그죠? 가는 그런 이제 이동평균선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역배열 대이격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주는.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뭐냐 하면 아마 이런 종목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이렇게 지수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똘똘 뭉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튼 오늘 단기적인 이제 변곡점에서 살렸지만은 중장기, 그러니까 200일 이평이고, 120일 평균선이고, 60일이고, 20일이고, 그죠? 5일이고. 지금 똘똘 뭉쳤죠. 그래서 오늘 좀 아쉽다는 것은 뭐냐 하면, 120일 평균선을 오늘 장주에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죠. 그죠? 121평. 그러니까 120일 평균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자,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120일 한참 뭡니까? 그죠? 위에 있죠. 120일. 근데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뭡니까? 그저께 120일 평균선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강했고
오늘도 어쨌든 상승세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가 지금 이제 120移동 평균선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 경기평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 주가의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자, 앞에 코스피 지수는 120일을 뚫었죠. 이 120일을 뚫은 게요. 거의 지금 작년 7월 달에 깨고 120일을 한 번 더, 그러니까 계속 약세였잖아요. 반등 주고 무너지고 반등 주고 무너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월 달 되면서 그죠? 이 120移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나간다는 뜻이야. 뭐 트럼프의 관세가 뭐 또 어쨌든 뭐 다른 부분들 떠나서 그죠? 그래서 120移동 평균선을 작년 7월 달에 이탈한 이후에 지금 이번 주에 돌파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셀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이제 120일을 다시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도 작년 연말에도 한번 가려고 하는 찰나를 보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셀트를 아무튼 공매도들이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금리 인상 인하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좀 뭐 금리 인하 되려고 좀, 폼을 잡으면 뭡니까? 그죠? 미국의 또 CPI 지표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120일 돌파가 된다면, 그죠? 지금 뭐, 사실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0만원대, 오늘도 118만원에 끝났지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근데 쉘터가 지금 뭐,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꿀린다는 것은 뭐예요? 개인 주주들의 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삼성바이오는 반대로 개인들의 지분이 엄청나게 없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아무튼 다행히 어저께 만약에 오늘도 옹봉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거나, 그죠? 또 고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으나, 오늘 다행히, 오늘 뭐 사실은 알리아 뭐 성인 이거 가지고 뭐 주가가 뭐 오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수급도 보기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 그래도 뭐 주가 오른 건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뭐 팔 건 아니잖아요. 팔아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뭐, 이 방송도 청취하시겠지, 뭐. 하나오쇼를 막 정사하면 안 되겠어요. 막 셀터 팔아서, 그죠? 당기매매로 이제 조금.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작년 연말에 제가 자료집에 연말부터 25,000원, 이때부터 한 거 아니냐. 그때는 뭐 못 샀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막 15만원 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15만원 나오고, 10만원, 15만원 말, 이제 막 주가 올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셀트는 안 그랬습니까? 그죠? 셀트가 이제 앞으로 뭐 25만원 가고 30만원 가면요. 그때 되면 또 온 TV에서는 뭐, 요즘 뭐, 그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제가 뭐, 하나오션이 뭐 더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도 지금이야 모든 전문가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유튜브에서도 뭐, 할 일이 뭐, 이거 했으면 유튜브 뭐 콜수가 있겠습니까? 저야 뭐 유튜브 콜수야, 원래 뭐,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왜 셀트를, 콜수가 없는 유튜브에서도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왜 이 주식을 10년 동안 여러분, 그죠? 여러분과 같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팔았을 때 손실이고 내가 팔았을 때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뭐 할 게 좀 많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이제 3,200, 항상 외국인들이 팔면은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파는 거예요. 그죠? 오늘 3,200억. 근데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1,900억 매수하면 컸죠. 그죠? 아무튼 뭐, 트럼프가 이제 또, 상호 관세 부분도 4월 달까지 또, 그죠? 기한을 좀 뒀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셀트에,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 그동안에도. 셀트의 대세를 만드는 수급의 주체는 금융투자라고 그랬잖아. 그죠? 금융투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가 아무튼 뭐,
전체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를 결국 낸 거예요. 그죠? 낸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나마 좀 매수 쪽이 좀 많았죠. 작년까지만 해도요, 계속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도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매도였고. 근데 오늘 보험이, 이거 잘 보십시오, 이제. 왜? 셀트가 뭐 지속적으로 올려 들어서 이 보험이든 투신이든 사모든 연기금이든 계속 팔았으니까. 오늘 보면 보험이 223억 팔았어요. 그리고 또 투신도 오늘 596억 매도했습니다. 크게 매도. 뭐 계속 매도했었으니까. 사모펀드도 오늘 170억 매도해요. 연기금이 이제 1,700억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 금융투자가 이제 프로그램 연동이니까. 그죠? 그럼 셀터가 이제 과연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 어떨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오늘 보험도 크게 매도, 투신도 크게 매도, 또 사모도 매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종목 부분에서는 아무튼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했고, 그죠? 뭐 오늘 카카오가 또 하락이 좀 큽니다. 카카오. 지금 오늘 뭐 카카오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조선주들. 하나오션도 플러스를 냈어. 그죠? 근데 이제 어제 강했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삼성중공업도 뭐 5%. 그죠? 유일하게 하나만 좋죠. 하나. 그래서 제가, 이쪽 조선주들의 이제 뭡니까. 자료집에서도 조선주 올해 수주량이라든지 또 조선주들의 이 종목 부분에서의 매출 영업이익 부분 26년, 27년까지 전망치 거기에 제가 턴어라운드하고 강조한 게 바로 제일 안 좋았던 하나오션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는 하나오션이 제일 수익이 크죠.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제가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막 이제 하나오션이 막 계속 또 막 추천하고 15만 원 간다고 하니까 막 사고 싶죠. 사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 그때 차후에 갖다 보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오늘 보면 이제 하나그룹주.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과거에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가장 대박을 냈던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 하면 두산그룹하고 XTX그룹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박이 났어요. 아무튼. 그때 뭐 두산 중공업도 그렇고 두산그룹주들. 근데 이제 올해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 그룹주 중에서 또 다시 좀 부각되는 게 두산그룹하고 하나그룹이 그죠? 하나그룹이 턴어라운드 부분으로 뭐 하나에어로 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하나그룹주들이 다 그래 지금 하나오션도 그렇고 그죠? 응? 방산 특히 응? 그죠? 그래서 하나그룹주, 두산그룹주가 지금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또, 그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은 어제 뭐 뻗떡하고 말죠. 여전히 바닥권에서, 그죠? 2차전지 쪽은. 그래서 2차전지는 단기 부분에 뭐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죠?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결국은 실적이니까. 그죠? 셀트도 올해 만약에 실적이 뭐 안 좋다. 그러면 또 힘들겠지만, 그죠? 근데 셀트는 주가의 이런 성장이라든지 이런 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사실은 그동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셀트의 바이오시밀 오늘도 유럽에서 유럽에서 아일리아가 아주 바이오시밀로 이 성인이 저번에 12월 달에 성인 권고가 4개의 제품이 나왔잖아요. 아직 3개 더 남았습니다. 또 나오겠죠, 순차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뭡니까, 그죠? 사실 셀트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오늘 알테오젠이 6% 급등이에요. 39만 4천 원이죠. 리가, ABL, 3인방. 그리고 이제 로보트에서는 그냥 레인보우. 그죠? 그럼 반도체 일부 소부장들. 두산이 33만 원대야. 이게 그죠? 10만 원대 작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오늘 그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가 오늘 뭐 12%. 그래서 두산그룹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하나그룹과 두산그룹주들.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또 우리 오늘 요 볼게요. 자, 미국이 지금 뭐 아무튼 CPI가 예상치보다 상승을 하고, 그죠? 또 지금 뭐 무역전쟁 부분에 미국의 관세 이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박스권에 좀 갇혀있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다 하면 2만 포인트와 19,000이에요.
그럼 요 아래만 들어앉아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주도주들의 순환 상승은 추세는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럼 올해 주도주는 딱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어? 올해 주도주는. 거기에 셀트는 뭐 빠져있을 것 같아요? 지금 셀트가 사실은 지금 보세요. 삼바도 급등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바이오주들. 그죠?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셀트만 지금 2년, 3년 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왜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누가? 그러니까 기관들과 같은 동조를 하지 않으면 기관들이 이 공매도 부분에 참여를 뭐라 그럴까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그죠? 근데 이제 그 기관들이 거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얘들이 막을 수 없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죠? 시장에. 그게 금융 투자잖아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 투자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매도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팔았어요. 올해도 과연 막아놓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왜? 앞에 제가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렸지만 120일 동 평균선을 지수가 뚫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도 아직 못 뚫고 있지만 저는 뚫는다고 보는 거예요. 셀트도 그거 뚫어버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스피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뭐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 시장에서. 거기에 지금 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주식을 사모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지만 애플이 지금 이제 조금 20일 돌파했거든요. 애플. 그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한 달에 뚝 부러졌어요. 그죠? 테슬라는. 테슬라도 이제 120일선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닥을 짜거나 또 하겠죠. 그죠? 자, 그럼 무슨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셀트도 대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수급적인 부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오늘 이제 장중에 사실은 셀트가 뭐 계속 플러스 1,000원 플러스 뭐 900원 플러스 1,200원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에서 이제 아일리아 유럽에서 성인이 그죠?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주가가 한번 확 움직였죠. 근데 움직이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셀트가 뭐 아일리아 유럽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성인이 나와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어쨌든 변곡점 부분에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주가 살려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젯밤 잠이 안 왔어요. 그죠? 오늘 봉이 과연 음봉으로, 양봉으로, 상승으로, 하락으로. 근데 오늘 아무튼 다행히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성인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앞에 사실 나왔던 게 걔보다도 아일리아 성인보다도 더 먼저 나왔던 뭡니까? 그죠? 이 단독이야 붙어 앉아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게 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베거젤마가 유럽에, 뉴질랜드에 보조금 또 지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그러니까 먼저 호재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뉴질랜드에서 베거젤마 사용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는 허가가 나와서 변화가 없잖아. 근데 유럽에서 이거 가지고 뭐 셀트가 이런 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저는 이걸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나 변곡점 부분에서 이동평균선이 뭉친 부분에서 시장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만약 오늘 지수가 플러스 한 20% 됐으면 아마 좀 더 탄력적이지 않았을까?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놈들은 아무튼 뭐 120일을 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 왜? 제가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근데 오늘은 제가 간절히 어저께 바랬지만 이놈들은 오늘 뭐라고 해서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상황이 다른 때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도 그냥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유럽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성인이 나왔고, 그러면 이게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뭡니까, 그죠? 유럽 자문위원회 성인 권고를 받았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개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셀트 측에서도 또 나머지 그죠? 후속 제품들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나오지 않을까. 왜? 성인 권고가 나오면 다 성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3개 제품도
또 순차적으로 오히려 퉁퉁 다음 주든 그죠? 나오지 않을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그젤마가 사실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모든 게 뭐 셀트가 출시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이런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죠? 포기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허즈마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좀 아니고 미국에서는 완전히 뭐 망했지. 사실 망한 거지. 근데 미국에서 망했지만 또 일본에서는 시장 점유율 60% 이상, 유럽에서도 뭐 그 20% 가깝게 다른 데서는 다 성공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그젤마는 또 미국에서 출시하자마자 성공했잖아. 지금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강간무소식이니까. 그죠? 그러나 유플라이마가 또 유럽에서는 그죠? 점유율을 팡팡 돌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조급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동방의 이런 국가에서, 자국 나라에서, 그죠? 또 셀트리는 이런, 글로벌 다국제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기업이 바이오시밀러의 선구자이면서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배그젤마가 아무튼 뉴질랜드를 보니까 이게 이제 2031년, 아니 2028년 8월 말까지 그죠? 보조금을 준대요. 그죠? 이게 다음 달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에 앞서서 허즈마 같은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27년 5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금 지급 그죠? 될 예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배그젤마와 또 허즈마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셀트는 매출을 올리는데 각국 정부에서도 그죠? 유럽에서는 뭐 거의 독점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을 봅니다. 자, 수급 부분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23,000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오늘은 셀트리온을 누가? 검은머리가 신한이 매수를 하고 근데 이제 단일가의 종가의 신한이 또 반대로 매도를 해버렸죠. 그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주가는 비록 뭐 밀리고 올리고 떠나가지고 단일가에 어쨌든 지수가 좀 약간 쇠면서 셀트도 주가는 단일가에 소폭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 오히려 신한이 매도를 안 하고 막 끝까지 매수를 크게 해서 올렸으면 내일 또 월요일날 다음 주에 또 걔들이 끝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한의 패턴을 보면 JP도 마찬가지고 매수 뭐 매도를 한 이틀 정도 또 매수를 한 이틀 이게 반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쪽 시장과 연동되는 IM 그죠? IM 증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막판에 크게 던졌죠. 한 5만 주 이상. 근데 오늘은 반대로 IM 얘들이 뭡니까? 그죠? 장막판에 또 씩 들어왔잖아요. 그죠? 늘렸죠. 그런 부분이야.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기관들이 37,000주, 외국인이 2만, 이 부분보다도 기관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죠? 연기금은 뭐, 선호 안 하니까. 삼성바이오는 연기금이 오늘도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바이오는, 그죠? 오늘 삼성바이오는 장중에 등락이 상당히 심했죠. 장중에 막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소폭의 플러스로 마감을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은행이 샀다는 게 저는 조금 또, 그죠? 의아하기는 해요. 은행은 뭐 셀트를 뭐 크게 이런 식으로 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전체 시장에서 매도했는데 셀트는 그래도 이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했다는 거. 투신도 전체 시장에서 크게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500매덕을. 근데 셀트는 그동안 계속 팔다가 오늘 982주라는 거. 보험도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570 매도를 약간 이걸 놓고 이제 뭐 매도 끝났다 볼 수 없어. 만약 다음 주에 가서 얘네들이 이제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뭐예요? 다시 채워야 돼. 그러니까 보험이나 사모펀드는 셀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올해 내내 팔았던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좀 동이 날 때가 됐다. 물론 이제 투신 쪽은 아니지만, 그죠? 그럼 이제 금융투자 쪽은 뭐 그동안에도 마찬가지 빠져도 뭐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었으니까. 그럼 뭐 차명 계좌 왔다 갔다. 검은머리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검은 머리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뭐야? 금융투자 쪽에. 그러니까 금융투자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셀터가 좀 상승하는 탄력적인 부분을 움직일 때는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죠? 크게 들어왔었거든요. 몇십만 주씩. 그런 날이 저는 올 걸로 봅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도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셀터를 멍청하게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들 셀터 제가 우리 보이버 FM도 보니까 전부 다 회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죠? CEO들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이 그냥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 줘요. 셀터건 힘내시라고. 한 번씩 주가가 빠지고 못 가고 하면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힘내라. 그런 말씀을. 그래도 저도 힘이 나요. 그죠? 오늘도 막 이런 짜리부대들은 그죠? 제가 그거 다 이제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뭐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얼마나 이놈들이 사악한 놈들인지 그죠? 근데 우리 이런 짜리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 서회장 서구라 뭐 이거는 나한테 보내지 말고 서 회장님한테 보내줘 이 자식들아. 그걸 왜 나한테 보내? 난 내 것만 보내. 앞에 도고정호 맨날 도고정호고 사기꾼이래. 그 요즘 막 서 회장 걸로 막 저한테 보내. 그 서 회장한테 보내드려. 자, 다 이게 제가 다음에 재밌게 한번 좋을 때 셀터 좋은 시즌이 옵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오늘 아침에 이제 골드만이 계속 누르더라고. 못 가게, 그죠? 눌렀었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IM이 이놈들, 이것들도 의미 없는 창고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들어왔고, 오늘 뜨니까, 오늘 JP 좀 매수가 약간 들어왔고, 그죠? 그럼 KB 차명, KB 애들, 차명 애들 막 열심히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신한도 샀다 팔았다 부분, 결국은 신한이 좀 사다가 장 막판에 던진 게 참 다행이에요, 신한이. 왜?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 매도죠. 그죠? 오늘 기관들 프로그램 부분에서 좀 크게 들어왔고, 그죠? 삼성전자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계속 매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검토, 보험, 투신, 사모 이런 쪽으로 또 팔았어. 왜? 전체 시장에서도 팔았잖아. 그죠? 전체 시장에서도. 네이버는 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네이버는 마찬가지로 기관들, 그죠? 투신, 사모, 보험 다 팔았어. 그죠? 팔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은 지금 이틀에서,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그죠? 요즘 개인들이 이제 슬슬 뭐 유튜브에서 막 15만 원 간다고 해서 모르겠으나, 원래 유튜브나 이 개인들은 그래, TV도 그래요. 과거에 셀터도 그죠?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 뭐 100만, 2017년도 뭐 이때, 1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가의 목표가를 정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셀터는. 자, 이제 알테오젠이나,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 알테, 리가, ABL, 그죠? 이 3인방, 플랫폼, 기관들의 이제 매도가 좀 멈췄어요. 그죠? 멈췄어요.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 자, 레인보우. 외국인이 오늘 막 18만 주나, 레인보우. 40만원짜리 주식이 돼버렸어요. 로버트, 레인보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그죠?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볼 수도 있겠으나, 이동평 교수님 똘똘 뭉치고 있어요. 이렇게 중장기 이평이 뭉치는 주가를 틀어놓고, 그죠? 완전 바닥이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틀어놓고 이런 거는 별로 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들더라도 힘내시고요. 주말에 수급을 또 보면서, 그죠?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다!